잔혹한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양부모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.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이다 보니 국민적 공분과 함께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. 사회부 김경묵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열린 첫 공판. 아무래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열린 정인이 사건 양부모 첫 재판에서 이 검찰이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. 검찰은 앞서 양모에게는 아동 학대 치사 혐의, 이 양부는 방조 혐의를 적용을 했었는데요. 네. 하지만 재판을 앞두고 정인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잔혹한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. 특히 16개월 영아가 췌장이 절단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이 시민단체, 일반 시민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분노했었는데요.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습니다. 그 결과가 오늘 재판 이틀 전인 월요일에 검찰에 전달됐는데요. 네. 검찰은 재감성저 결과를 토대로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이 살인죄를 적용을 했습니다. 네. 당연히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이 살인죄가 형량이 훨씬 높을 텐데 만약 법원에서 이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양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? 네, 재판 시작에 앞서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이 첫 재판에서부터 신경전이 시작이 됐습니다. 이 장 씨에게 원래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죄와 이 새로 적용된 살인죄는 당연히 처벌에서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. 네.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한번 보시죠.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이고요.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되는 형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네. 예상대로 양모 장 씨는 검찰 공소자 변경에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. 장 씨는 수사 단계부터 계속해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. 이에 반해 법의학자나 의사단체 쪽에서는 이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학대가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해 살인 의도가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사망할 가능성은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검찰에 낸 걸로 알려진 상태입니다. 네. 이 정인이 사건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동시에 분노했습니다.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법원 안팎에 몰렸죠? 네,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었죠. 수많은 시민들이 정인이 수목장에 치러진 양평 묘소를 찾기도 했고요. 이 살인죄로 아동학대의 경종을 울려달라면서 이 수십여 개의 근조 화환들이 서울 남부지검 앞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.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법원을 찾았는데요. 네. 이른 아침인 오전 6시 반부터 시민단체 등 수십 명이 피켓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고요. 이 재판이 끝나면서 호송차 앞에서 퍼포먼스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. 또 재판 중에는 한 시민이 양모를 향해 악마라고 소리치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. 재판에 앞서 법원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쇄도하고 이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수백 통 가까이 접수가 됐었거든요. 이 재판부도 오늘은 예외적으로 이 본래 법정 외에 법정 두 곳에서 중개 방청이 가능하도록 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. 네. 양모가 학대 혐의조차 일부 부인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. 네.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검찰은 공소장 제명에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이 살인 혐의를 주의적 공소 사실로,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적시했는데요. 이 살인 혐의가 무죄가 판결 날 때 대비해서 네. 아동학대 치사 혐의도 예비적으로 적시해 놓은 겁니다. 무엇보다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입증이 돼야 하는데요. 결국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 사망 당일 이 양모의 행적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인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정황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. 이제 정인이 사망 당일 행적을 중심으로 사망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찾아내느냐, 이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피고인들이 무거운 죗값을 치러야 한다,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. 네.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
명확하게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에서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해야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 법원에서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면 향후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번 재판에서 가혹한 학대 등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고 이 유죄 판결이 나면 다른 아동학대 범죄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첫 재판까지 왔지만 이제 시작입니다. 네. 이 제2의 정의니까 없도록,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? 네, 정인이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없어야 하겠죠. 그렇죠. 이 아동학대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경찰은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.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이 사과 자리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. 네. 이 아동학대 전담팀 신설을 포함해서 능력 있는 학대 전담 경찰관이 많아질 수 있도록 특진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. 하지만 경찰 힘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이 아동학대 사건에 출동하는 경찰들은 가정사에 개입을 했다가 네. 이 소송에 휘말리는 걱정이 많다고 하거든요. 현장 경찰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을 때 국가의 제도적인 안전 장치도 마련이 돼야겠고요. 이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기관의 책임감 있는 협력도 필수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이 말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선 어른들이 먼저 주변 아이들의 표정, 몸짓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제2의 정의니까 더 이상 없도록 하는 것. 우리 어른들이 정의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리고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경목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